3월 15일 수요일 미국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봅니다.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. 특히 미국의 CPI 발표했습니다. 물가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또 어제 폭락을 했었던 은행주들이 다시 급반등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. 다우지수가 1.06% 상승하고 나스닥은 2.14% 상승해서 11,428입니다. S&P 500 지수는 1.65% 상승해서 3919, 3,919입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. 3%대 3.03% 상승해서 3010, 3010입니다. S&P 500 지수 내 11개 섹터, 이 업종 모두 올랐습니다. 특히 통신과 기술, 금융 관련주들이 2% 이상 급등했어요. 기술주가 상승했어요. 애플 1.4%, 알파벳 3.1%, 마이크로소프트 2.7%, 또 넷플릭스는 0.5%, 기술주들이 다들 오르고 메타는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1만 명을 추가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이 발표에 7.25% 급등을 했습니다. 전기차주들을 보면 테슬라만 5% 이상 상승했어요. 183달러입니다.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래에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이 기술주들을 50대, 60대 되시는 중장년층들이 많이 매수했다고 나왔습니다. 또 반면에 리비안, 루시드, 리콜라 또 이 다른 전기차주들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. 테슬라만 5%대 상승을 했습니다. 반도체주들을 보면 또 전기차들과 반대로 모두 올랐어요. 엔비디아가 4.8% 상승 240달러. 또 TSMC, ASML 1, 2%대 상승하고 AMD가 6.6%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.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폭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도 지수를 끌어올렸어요. 이번에 SVB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금융계 전반으로 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예상에 부합하니까 주요 지수들은 안도랠리를 펼쳤습니다. 그동안 폭락을 했던 지역 은행주들의 주가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. 월스트리트저널이 SVB와 비슷한 파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전날 60% 이상 폭락을 했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27% 폭등을 했습니다. 또 팩웨스트 뱅커프도 34% 크게 올랐어요. SVB 파산 우려가 처음 제기됐던 지난 9일 이후 30% 넘게 추락을 했던 찰스 슈왑 주가도 지금 9%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다만 개장 후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전체 은행 시스템에 대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은행주들은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. 대형 은행들 보면 시티그룹, 웰스파고 주가가 각각 5%, 4% 이상 급등을 하고 또 시가총액 1등이죠. JP모건의 주가는 2% 이상 상승했습니다. S&P 지역은행 상장지수펀드 ETF는 2% 이상 올랐어요. 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대체로 예상에 부합했다고 나왔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 6%,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5.5% 올랐습니다. 헤드라인 CPI 기준 상승률이 8개월 연속 지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어요. 근원 물가를 보면 이 근원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은 주거비였습니다. 미국 노동부는 주거비는 전년 동월보다 8.1%, 또 전월보다는 0.8% 각각 급등을 해서 근원 CPI 상승분의 60% 이상을 차지했습니다.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이 고민이 앞으로 깊어졌습니다. 0.25% 올려야 되느냐, 이번에 쉬어가야 되느냐. 시장에는 이번 달 FOMC에서 0.25% 인상, 베이비 스텝의 무게를 두는 가운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전망도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. CPI 발표 직후에 3월 0.25% 다음 주입니다. 인상 확률이 82%까지 올라갔었습니다.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3월의 기준금리를 0.25% 인상할 가능성을 77.5%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.
전날의 65%에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. 70.5%면 4분의 3이 0.25% 올리는 걸로 보고 있어요. 또 금리 동결 가능성은 22.5%, 전날의 35% 수준에서 오히려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. 지난주 수요일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의회에 나와서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를 다시 높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시장에서는 0.5% 예상을 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졌었습니다.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세다면서 올해 최종 금리 수준도 기존 전망치 최고 5.25%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. 연준은 돈줄을 재서 임금을 줄이고 실업률 끌어올려서 돈 덜 쓰게 해서 물가를 끌어내려야 하기 때문에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는 연준이 원하는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. 파월 의장의 이 얘기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다시 0.5%로 키울 거란 전망이 그동안 우세해졌었습니다.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0.5% 인상 전망은 이제 완전히 쑥 들어갔어요. 0.25% 인상 전망이 거의 중론이 됐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준이 다음 3차례의 회의에서 금리를 0.25%씩 인상을 해서 오는 6월에 최저금리가 5.5%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에 금리를 5.5%까지 인상할 가능성은 현재 제로로 보고 있어요. 시장에서는 6월까지 금리가 5.25%로 인상될 가능성 31%, 60% 이상이 이보다 더 낮은 금리를 예상합니다. 그렇다면 과반수 이상은 이보다 낮은 금리라면 5%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? 그러면 3월, 5월, 6월 중에서 한 번만 더 0.25%를 올리고 끝낸다는 의견이에요. 동결을 할 거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. 심지어 노무라증권 일부 기관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연준이 다음 주 회의에서 최저금리 수준이 올리지 못한다면 이것도 역으로 보면 연준이 이번에 나타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아주 또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만약에 동결을 하게 되면 말이죠. SVB 사태가 불거진 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, 시티그룹, JP모간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0.25% 예상, 골드만삭스, 바클레이즈, 퍼시픽 인베스트먼트에서는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. 또 최저금리도 5%를 밑돌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. 그렇다면 0.25% 베이비 스텝을 한 번만 올리고 이번에 금리 인상을 끝내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 거예요. 중소형 은행, 지역은행 이 시스템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연준이 또 금리 인상 행보를 더 빨리 중단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